43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2월 과정에서 우리 공법의 체계, 그림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체계를 잡아야 3, 4월 과정이 됩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이다 이렇게 했고요. 계획법이라서 계획을 몇 개를 했어요? 3개. 첫 번째 계획 이름이 뭐다?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자, 요 두 개는 어디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군에서. 그래서 요 두 가지 계획을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우리가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 얘를 묻던 숨 쉬지 말고 그냥 특광시군 하면 돼요. 특광시군 하면 되는 거야. 누가 수립해요? 특광장 군수가 수립한다니까. 누가 입안해? 특광장 군수. 아시겠죠? 이걸 빨리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우리 국토계획법이 풀려. 할 때마다 특광시군 외우고 도시군 계획하면 또 생각하고 기본계획하면 또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자, 이 계획 파트는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어요? 이 계획이 갖는 성격, 뭐 구성력도 한번 따져봤고,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요. 있습니다. 세 번째 뭐니 해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관리계획은 승인받은 내용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 한다?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계획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절차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시기로 하고, 단지 이번 진도는 뭘 봤어요? 두 개 다 방향 잡는 계획이죠. 방향은 남이 잡아줘도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되니까 얘는 누구만 수립하고 또 특광시장 군수 또 숨 쉬고 대답한다. 숨 쉬지 말고 대답하라고. 특광시장 군수야. 안 죽어. 그 정도 안 쉰다고 안 죽어. 특광시장 군수가 두 개 다 하는 건데 얘는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한다는 거야. 다른 자가 수립하면 안 돼. 근데 얘는 예외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관리기 입안권자는 원칙은 그렇지. 특광시장 군수 숨 쉬면 안 돼. 특광시장 군수가 당연히 하는 건데 얘는 뭐가 있어?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예외죠.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였어? 국도. 우리 국회법에 국도가 3군데 나왔어요. 3군데. 요번에 잡고 가야 돼. 또 어디 있었지 하신 반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죠. 광역도시 계획을 뭐 해서 계획을 승인했지. 뭐 그것도 하고 다 했다. 하여튼 공부 안 하네 보니까. 학원마다 공법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꼭 있어, 선생님들 중에. 공법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그런 사람이 학원마다 있어요, 한 사람씩. 그래서 말 들으면 안 돼. 2차 다른 중개사법, 공시제법하고 공법을 2차 과목이라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공법을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된다고. 공시제법, 중개사법은요, 짧은 기간에 바짝 하면은 벼락 공부도 될 수 있어. 근데 공부가 안 돼. 왜 걔들 단순 암기인데, 이거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암기예요. 이해하는 거야. 지금 전부 이해하는 얘기하고 있지. 이해하고 하는 얘기 있지. 전부 지금 암기하는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암기는 틀이 잡혔을 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암기를 해서 암기할 과목은 붙일 거냐라는 게 우리의 선택이고, 얼마만큼 더 붙이느냐에 따라서 50점 받느냐, 60점 받느냐, 70점 받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안 서 있어 버리면 50점은 그냥 40점도 못 받아. 40점도 못 받아. 그래서 이 틀 반드시 잡아야 돼. 수립권자, 승인권자님도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안다고 보고. 자, 근데 요 계획은 우리를 구속 안 하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데, 관리 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고시해 주죠. 고시 공고는 뭐 하는 거다? 알려주는 거지. 국장이 고시하면 어디다 고시? 관보. 지자체가 고시하면 그렇죠. 뭐 관보 공부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관보라 공부에 이렇게 고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얘도 우리한테 알려줘요. 얘도 계획 만들면은 주민들한테 안 알려주면은 그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 계획도 우리한테 알려는 주지만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아. 우리가 구속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면 우리는 구속을 받는다는 거지. 그 구속받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던가? 효력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거 요거밖에 없죠. 요 등에는 대외적 효력이 없잖아. 그러면 요 강력하고 기본계획은 효력 규정을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리계획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어. 그럼 우리 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요 6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가 있는데 1번이 뭐였던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이죠. 궤도시수. 여기 용도구역이고 6번도 용도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3번이 뭐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이 뭐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6개를 관리계획 절차로 만든다니까. 입안돼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 아시겠어요? 입안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알려준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에 관한 자세한 도면. 그 자세한 도면은 무슨 도면? 그렇죠.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뭐를 해줘야 돼? 고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 됐다고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형 도면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지형 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날부터다, 다음 날이다.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가지만. 자, 제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 화살표를 밑으로 했다는 건 뭔가가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죠. 요게 뭐예요? 단계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뤄지진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서 뭔가가 신설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작년 말고 재작년 시험이죠. 한번 출제가 되어졌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그동안은 크게 시험에 다루진 않았지만 한 번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말이죠. 우리는 이걸 단지라고 부를 겁니다.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사후적으로 관리계획이 얘들이 나왔죠. 얘들이 결정고시되면 사후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단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관리계획 결정고시되면 뭘 만들어야 된다? 단지.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나옵니다. 이번 주도 공부할 내용은 아니니까 들으시면 돼.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 중에 3번 있죠.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죠. 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무슨 절차를 거쳤어?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죠. 관리계획으로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죠. 그냥 도로하면 기반시설이야. 근데 이 자리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죠. 기반시설이란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이렇게 불렀죠. 도로가 결정됐으면 도로부지, 공원이 결정됐으면 공원부지죠.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결정되었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2가지로 나눠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요.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설을 3년 내에 공사를 사업을 하겠다면 그거는 1단계 포함을 시키고, 이해하시죠? 이 시설 중에 3년 이후에 사업하죠. 3년 이후에 사업하면 2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한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요 6개 관리계획에 전부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까? 요 3번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시설이 결정되었을 때 3년 안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단 지형도면이라는 놈은 어때요? 지형도면은 요 6개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가요? 다 나와야지. 왜? 얘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지형도면이 안 나오면 효력 자체가 안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어떤 관리계획이든지 나와야 되고,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번? 3번.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걸 이해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뭔지는 알았어. 지형도면이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 단지에서 제가 요구하는 공통이
이번 진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는 입안권자가 만듭니다. 아시겠죠? 도로를 만듭시다라고 입안 앉아 있죠? 이자가 관리계획 결정되면 단지를 만든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갑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갑시다. 이 산청군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산청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라도 해줘야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뭘 만들어? 도로를 만들자 하고 관리계획을 뭐 했다? 입안했다. 누가 입안했어?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누구예요? 군수지 군수. 맞지요? 이자가 입안권자예요. 이 도로를 만들자고 산청군수가 입안을 한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초시장 군수는 시설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지. 시장 군수가 결정권 갖는 건 5번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입안은 산청군수가 해도 결정은 누가 해? 도지사가 하죠. 그래서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은 도지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도지사는 요렇게 도로가 나는 줄 알고 결정을 한 거예요. 뭔지 몰라도 문제가 있죠.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군수가 요구하는 건 하얀색인데 도지사는 이 도로가 나는 줄 알고 결정을 했다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도면이 있을까 없을까? 도로 만들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하자. 이런 게 관리계획 아닙니까? 계획 만들면서 이 동네를 주거지역으로 하자 하면서 도면이 있을까? 말로 할까? 말로 한다고? 말로 한다는 소리죠. 도면이 없이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 도로를 만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는 도로인지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글도 있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글을 만드는 건 나중에 우리가 조서라고 그래. 글로 적는 걸. 조서. 또 이런 도면을 도라고 그래. 도면. 그리고 이 도면이 있어. 여기도 만약에 말이죠. 이 지형 도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도면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여기 입안할 때부터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지형 도면, 자세한 지형 도면을 사용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했죠.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세한 도면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처음엔 그런 도면을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도면을 만든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 자세한 도면은 이 도면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 말입니다. 하얀 색깔로 만들어야 돼? 노란 색깔로 만들어야 돼? 하얀색이 필요하죠. 노란색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산청군에서는 하얀색 도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도면은 당연히 누가 만들어야 돼? 입안권자인 산청군수가 만드는 거야. 입안권자인 산청군수. 근데 입안권자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지만 국도도 입안한다 안 한다? 다 하지. 그럼 국도가 입안했다면 국도가 맞는다 안 맞는다? 만드는 거지. 국도가 입안했을 때는. 입안한 자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입안권자가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안권자 중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신 거 입안권자 중에 결정권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지. 대도시 빼고. 맞죠? 그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 만약에 하얀색으로 지형도면을 확정 지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도의사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면은 결정이 안 났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청군수는 도의사한테 들고 와서 지형도면에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물어봅시다. 이 군수가 도의사한테 지형도면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가 없어서?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런 얘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형도면은 이번 진도의 지형도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작성을 해요? 입안권자. 앞으로 입안권자가 해요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원칙적인 입안권자 누구다? 입안권자가 한단 말은 원칙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도도 직접 입안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는
이방권자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개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한다? 그러면 원칙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특광장 운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도 할 수 있다 위반했다면. 아시겠죠? 그런 의미다. 그래서 단지는 누가? 이방권자가 작성하고 수립한다. 자, 이방권자가 작성하고 수립한다를 우리 공부 몇 개 공부하실 거라고? 우리 이미 2개 보신 거예요. 2개 보셨고 나중에 좀 있으면 1개를 더 봅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반드시 잡아주세요. 이방권자가 하는 거 3개 하면 잡아주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죠. 43페이지 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밑줄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2가지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 아니에요. 관리계획 고시가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다. 2번째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효 등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기존 사업의 계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형도면이 이렇게 결정고시 되면 만약에 지형도면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결정했죠. 그럼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내 동네가 공업지역이었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겠지만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공업지역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땅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을 설립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공장 설립에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있는 땅이니까 공장 설립하라고 승인이 났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요. 설비도 투자하고 돈도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설비도 구비하고 이렇게 이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해. 이걸 우리는 착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에 착수를 했죠. 착수까지 했는데 어느 날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공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상식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사업에 착수까지 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어서 공장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지. 공법은 항상 바뀌는데 어느 날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미 착수까지 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수까지 한 자를 뭐라고 부르고 기득권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를 기득권자라고 부르고 이런 자들은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기득권자를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원칙이 이렇게 적어놨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먼저 착수 동그라미 착수를 해야 기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괄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 당연하죠. 그 괄호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적법하게 착수한 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공사를 착수를 했으면 그건 불법이죠. 위법이니까 그건 당연히 기득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받아서 착수한 자 이런 뜻이고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허가 등이 필요가 없어. 허가 등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어. 그런 사업 같으면 허가 등을 안 받고 착수를 했습니다. 기득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그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받아서 착수한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모르실 분 아무도 없어. 그걸 우리는 오늘 기억하실 건 기득권 인정이 되려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착수를 해야 된다. 착수를 해야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가로막혀 봅니다. 그래서는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밑줄 그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거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관계없이입니다. 관계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지금 뭐라고 물어볼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거기 원칙이에요. 제목이 원칙이라는 데 말을 밑줄을 그어주세요. 예외는 다 함께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관리계획 혈액 발생은 관리계획 고시가 아니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기득권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혈액 발생을 보셨죠? 여기에 관해서 지형도면에 관해서 보실 텐데, 자, 지형도면은 제가 두 가지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작성은 누가 해? 입안권자가 하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특강시장 군수가 하고, 국도가 입안했다면 국도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국계법 도시군은 어디까지나 원칙은 도시군이야. 그러면 얘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 특강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할까? 의견을 들어서 얘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어디까지나 특강시장 군수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형도면에 관해서 뭐를 받아요? 승인을 받았죠.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우리가 승인하니까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 건 광역도시계획에서 딱 한 번 나온다. 이제 승인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쨌든 국장이 승인 나오면 그건 두 번씩 갈 필요 없다. 아시겠죠? 여기도 당연히 도지사한테 승인 받지. 받는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받죠. 그럼 시장 군수가 받는 이유는 뭐다? 뭐가 없어서? 결정권이 없어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장 중에 대도시장은 결정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지. 그리고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관리계획 있죠. 5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요거는 시장 군수가 결정을 있으니까 승인 받아 안 받아?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안 받는 예외. 대도시장이 결정을 있으니까 안 받고 5번도 안 받고. 자,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의는 참고하시면 되고 작성자 옆에다가 입안권자라고 적어주세요. 작성자 옆에 44페이지 넘어가야지. 44페이지 넘어가면 지형도면 작성이 나오고 거기 보면 작성자가 나오고 작성자 옆에 뭐라 적자? 입안권자라고 적어주자. 그 입안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한다는 거다? 특강시장 군수죠. 괄호 묶으세요. 특강시장 군수. 특강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설명을 안 드립니다. 지형도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그죠? 거기만 살짝 밑죠. 지형도면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형도는 뭐예요? 지적도하고 뭐가? 지형도가 결합된 거예요. 지적도는 아시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말하는 지적도. 거기에 뭐가 표시되어 있어? 지형도. 우리 지형도는 뭐 등고선 그려진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학교 다닐 적에. 예, 그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지적이 표시돼야 돼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 용도지역이 결정됐으면 용도지역. 도로가 결정됐으면 도로. 이걸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지형도면은 몇 년 이내 작성고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말이 없네. 그런 말이 없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지형도면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즉시, 지체 없이 즉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해야지 몇 년 나오면 안 돼요. 자, 예외는 국토부 장관 밑줄, 도지사 밑줄. 예외적으로 국토죠. 국토가 뭐 했다면 직접 위반한 경우죠. 직접 위반한 경우. 자기가 위반했으니까 위반한 자가 하는 거니까 이때는 국토도 하겠지. 다만 특강시장군수에 뭘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성자는 위반권자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3번에 도지사가 승인 갑니다. 시장이나 군수 밑줄. 시장이나 군수 밑줄.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지형도면이라고 그랬죠.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밑줄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는데 예외 두 개를 알아야 되겠네. 괄호 안에 첫 번째 괄호 대도시장은 뭐 한다? 제외. 대도시는 결정을 있으니까. 두 번째 괄호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괄호 안에. 요 두 개는 시장 군수도 결정을 있다 없다? 있지요. 시장 군수도.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제외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형도면은 그 두 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하죠. 자, 우리가 계획을 3개를 공부하시는데 3가지 계획 중에 타당성 검토가 없는 계획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계획이지만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어요. 근데 기본은 장기, 관리 계획은 중기거든. 중기. 10년, 20년 단위 계획은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타당성 검토 5년, 타당성 검토가 2건 내려온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마무리를 지을까요? 계획을 마무리를 지읍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하셨어?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맞아 집행하자. 그래서 계획 파트를 공부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거 멀리 왔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 한다? 집행한다. 공간이 좀 좁으니까 치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우리가 지금 국회법은 계획을 통해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획을 3개를 공부하셨지만 1번과 2번 계획은 집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1번, 2번 계획은 싸그리 잊어도 좋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회법에 남는 계획은 무슨 계획밖에 없다? 관리계획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관리계획밖에 없는 거야. 자, 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이라고 공부하는 요 내용 6개는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전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인지 아닌지 자체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죠. 2번이 뭐예요?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의 종류가 뭐가 있던가? 무슨 도시? 무슨 도시? 개도시수였죠. 개도시수. 6번에 무슨 구역도 있어? 여기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지만 여기 용도구역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고 얘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작년에 없어져야 되는데 5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번, 2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정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정한다는 건 뭐를 정해준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용도를 정해주는 제도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죠. 자, 우리 11월 강의 보시고 오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안 보고 오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질문을 모르겠다는 손 들어봐. 11월 달 강의 보셨냐고, 안 보셨냐고? 안 봤어요? 제 시킨 대로 해야 공법이 될까, 안 해도 될까? 시킨 대로 해야 돼. 제 시킨 대로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안 돼요. 이런 말은 제가 들어주는데요. 제가 하자는 대로 절대로 안 하면서 나중에 가가 공법 때문에 죽겠어 이런 얘기 절대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요.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5월 달에 하라면 된다던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 우리가 공법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범위가 넓지만은 내가 어떤 모 사이트에 중개사법 하는 유튜브에 나오길 한번 봤어. 뭘 하느냐 하면은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분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얘를 1이라면 한 10 정도 된다. 이러면서 중개사법 공부해서 합격할래요? 공법 공부해서 떨어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설문조사가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 설문조사가 이런 식이라고. 자, 중개사법 공부해서 합격할래요? 공법 공부해서 떨어질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중개사법 합격해야죠. 이거는 설문조사가 아니죠. 그건 좀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그러면 공법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로 공부하자 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그죠? 50점을 받자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50점을 받기 위해서요, 중개사법에 몇 배를 노력해야 될까? 적어도 5배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50점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범 100점 받고 공법 50점 받으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공법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야 돼.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 나 그분 놀랬어. 그 양반 이야기하는 거. 중개사법 공부해서 합격할래? 공법 공부해서 떨어질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머지 2차 과목은 전부 진짜 솔직히 암기 과목이죠. 그죠? 근데 공법은 이거 암기 돼요, 이거? 무슨 수로 암기할 거야, 이거? 공법 자꾸 암기 과목이래. 우리 이 공법을 이 많은 양을요, 이것도 엄청나게 줄여놓은 거잖아. 이걸 암기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시험이 어렵다고 그래? 암기를 못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좀 단순 암기 있죠? 박스 안에 들은 거 단순 암기 문제를 막, 요 문제에도 그건 뭐 한 7문제, 8문제를, 그 문제를 내버려. 못 맞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울 거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는 안 해요. 1차가 문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복습, 예습 정도. 제가 요거는 좀 봐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고 그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3, 4월 과정까지는 민계 공기점. 나머지는 수업은 빠지지 말고 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법 처음 들으니까 어려우시고 어렵지? 쉬운 거 하나도 없어. 중개사법 어려우시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렵다니까. 왜? 처음 하니까 처음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 3바퀴 정도만 돌면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처음 들어가지고 어렵네 이렇게 하면 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뭘 공부하면 안 어려울까? 처음 공부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건 다 어렵다.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지정하고 지정한 것을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고,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절차로 해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거야.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했다가 뭐 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죠. 변경하려고 해도 무슨 절차? 똑같이 해라. 이걸 우리는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했어. 쪼니니까. 이 말도 말이 되지만은 관리계획 절차로서 용도지역을 뭐 했어? 결정했다. 이 말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요 6개 내용에서는 결정, 지적은 같은 의미다.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단 말이나 지정했단 말은 같은 의미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뭐라 대답하자? 결정권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권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그 결정권자를 물어본다고 우리 시험에. 응?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결정권자를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결정권자가 다 같아요?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있지. 일단 우리가 알고 계신 거 다른 건 뭐예요? 5번이 다르잖아. 이거는 시장 문수도 결정을 있다는 거. 그런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변경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다. 행위 제한. 자, 행위 제한은 소극적인 제도입니다. 이건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이 하나 있어. 여기 중심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중심상업지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하겠죠. 그러면 내 땅에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행위 제한에 맞추어서 하세요. 이런 의미라니까. 응? 안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건물 안 짓고 있으면 안 짓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서 정해놓은 행위 제한에 맞추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제한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예요. 자, 그럼 3번, 4번은 뭐냐? 강의가 나왔었는데 어저께부터 갑자기 콧물이 막 쏟아지고 먹다가 꼴을 3번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뭐 한다?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계량도 하죠. 우리 시험은 설치, 정비, 계량 한 개를 뽑아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반시설의 계량에 관한, 자, 대답해보세요. 기반시설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맞지? 그러니까. 자, 기반시설이 있고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이죠. 또 정비사업이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사업하는 거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대답해.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 맞는 말이지. 몇 개? 3개죠. 2년 전 우리 시험 문제, 1번 시험 문제라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3가지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에요. 요 3가지는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관리계획으로. 그런데 요 2개는 이 법이 있고 법이 따로 돼 있고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정비사업 하는 법이 도시 및 읽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꾸 읽으셔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요.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 2개는 법이 따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법을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가했다 그랬죠. 본래는 한 집안 식구인데 분가를 해가지고 있어. 한 집안 식구였단 말은 3가지가 비슷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 그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요 국개법하고 개발법, 정비법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나중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부할 때 있죠. 요 법이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무슨 얘기한다? 국개법의 관리계획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이게 관리계획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그럼 관리계획 모르면 개발법, 정비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4번은 사업하는 거고요. 5번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분석했습니까? 지구를 단위로 뭐 한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정했어? 구역을 정한 거예요. 지구를 단위로 계획 수립하려고 구역을 정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지.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무엇이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 2가지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되 누구도 결정권이 있어. 시장 군수. 5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걸 이제 11월달 과정을 보시고 오셨으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오늘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가지의 상호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3가지의 상호관계. 자, 우리는 용도지역을 1차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방시군 단위로 계획 짜는 건 아시죠? 그러면 부산은 뭐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까? 부산시를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부산시를 놓고 뭘 나눈다는 거야? 용도지역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시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뭐를 정해? 용도지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해. 용도지역을 정해서 행위제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용도지역을 정해서 행위제한 하는데 그 용도지역의 제한만으로 목적이 정말 달성이 됐죠. 그러면 지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용도지역으로 행위를 제한했는데도 뭔가 부족하죠. 부족해. 그래서 2차적으로 뭐가 나와?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거죠. 지역으로 부족하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또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야. 어쨌든 지구까지 지정해서 행위를 제한했어. 그걸로 목적이 달성이 됐어. 그러면 용도구역이 필요 없어. 근데 지구까지 지정해서 행위를 제한했는데도 목적 달성이 안 돼. 그래 뭔가 또 부족하죠. 그러면 3차적으로 뭐가 나와?
용도 구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를 놓고 보면 부산시의 모든 토지에는 뭐가 다 있어?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없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용도지역은 일반 토지입니까? 특수 토지입니까? 일반 토지요. 일반 토지는 다 용도지역이 다 있어.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다 용도지역이 있는 거야. 용도지역을 통해서 행위를 제한하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다방 갔었지, 다방. 다방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많아. 다방에 관한 노래가 제법 있죠. 다방에 관한 노래가 제법 있어. 나원한 노래도 있고. 또 누구 노래요? 최백호 알아요? 낭만에 대해 노래 알아요? 세대가 그 세대 아니에요. 맞죠? 다른 거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바로 이 다방의 정경, 그 풍경을 그 노래로 만든 게 낭만에 대하여 노래 아닙니까? 다방에 가니까 누가 쫓아와? 다방 내지가 쫓아오죠. 뭘 들고 쫓아와?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메뉴판인데 실무에서는 물을 들고 쫓아온다. 그렇죠. 자, 메뉴판을 들고 쫓아옵니다. 메뉴판을 나한테 들이밀죠. 메뉴판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쌍화차도 있고 이렇게 메뉴판이 나와 있네. 여기 적힌 메뉴판을 나한테 들이민다는 것은 요거 중에 한 개를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까? 먹을지 안 먹을지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까?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의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가지고 오늘은 별로 생각이 없어서 다음에 와서 먹을게. 이러면 다방에 가면 안 돼. 가면은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있어. 네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메뉴판에 있는 것만 선택해야 됩니까? 메뉴판에 없는 걸 선택해도 됩니까? 있는 걸 선택해야지. 우리는 다방에 있다라는 건 법령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건 다방이다 있는 거고 다방법에서 이런 것들은 팔아라고 정해놨다. 그래서 커피를 선택을 했어. 커피를 선택해서. 근데 커피만 마시기 아쉬워. 그래서 커피에다가 녹차를 한 잔 더 시켜서 커피와 녹차를 섞어서 마시면 맛이 2배로 증가합니까? 이상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면 돼, 안 돼? 자, 우리 용도지역에서 가끔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용도지역끼리는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어. 국토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존 관리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두 개 다 용도지역이거든. 중복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용도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하면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행위를 제한하지 않겠어요?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뭐다? 왜 용도지역을 나눠? 그렇지. 마구제비로 이용하지 뭐한다고. 공장 짓고 싶으면 공장 짓고 그 옆에 집 짓고 싶으면 집 짓고 하면 되지 뭐한다고 용도지역을 나눠.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게 용도지역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 시험에 틀리게 물어볼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토지를 잘 이용하려고 용도를 나누는구나. 물론 뭐 나중에 책 보면 공공복리정진이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 하나만 기억하자. 자기들끼리 중복하면 안 돼.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절차는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커피라는 용도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나는 원두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커피만 갖다 주면 돼요. 커피만 마시면 돼요. 하면은 용도지구가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커피는 무조건 달달해야 돼. 달달해야 돼. 라고 하면은 다방이 또 뭐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설탕하고 크림이 비치되어 있죠. 저기 비치되어 있어. 그러면 설탕 크림은 법령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다방이 있는 건 법령이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설탕크림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용도지구라는 놈은, 즉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크림을 항상 넣습니까? 안 넣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든 토지에 다 들어가지만 얘는 모든 토지에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용도지역 행위제한으로 부족한 것만 지정하면 돼. 책 넘기지 마세요. 이거 지금 책이 없어. 설마 책에 뭐 다방이 나오겠나?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책을 보자고 할 때 책 보면 되지.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지금 다방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지. 아, 다방하고 뭐 오늘 다방 얘기했는데 뭐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 자, 용도지구란 건 용도지역으로 부족할 때만 지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얘는 국지적으로 부가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 시험에 안 나와.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한다. 또 필요한 데만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우리 뭐 개론 보니까는 뭐 국지적이라는 표현 써대. 국지적, 지역적이라는 표현 써대. 필요한 데만 지정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들은 자기들끼리 중복이 될까 안 될까? 된다 이 말이야. 커피 한 잔에 설탕 넣고 크림 넣고 다 넣을 수 있어 없어?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용도 지구끼리는 관계없어. 그럼 자기들끼리 중복이 안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요렇게 기억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요걸.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커피에 설탕을 넣었는데 설탕크림을 넣었는데 나는 커피에 설탕크림 안 넣어. 설탕크림을 안 넣어. 커피에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강황을 넣는다고 그랬죠? 너 먹으면 돼, 안 돼? 되지. 그걸 다방법에 강황 넣어 먹으면 안 돼. 여기 있는 것만 넣어 먹어. 이런 말 없다니까. 그럼 에이스 과자 부스러기 넣어 먹으면 돼, 안 돼? 아니, 내 맘이지. 이건 다방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법령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법령이 없는 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특징이 뭔가요? 제가 용도 지역을 조례로 지정한다. 메뉴판에 있는 거 말고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메뉴판에 있는 거 시키라고 그랬지. 근데 용도 지구는 법령에 있는 것만에 법령이 없어도 지정해요. 법령이 없어도 조례로 지정,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다니까. 그게 용도 지구만 갖는 특징이에요. 용도 지구만.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커피에 설탕까지 타서 맛있게 먹었어. 그것으로 모두가 만족이 되면은 용도 구역이 안 나와. 용도 구역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대가 어디예요? 다방이잖아요. 다방은 단골 손님들한테 뭐를 시켜줘? 짜장면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라면도 삶아주고 단골이거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배가 안 고프겠어? 여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이 손님은 누구예요? 백수지, 백수. 갈 데 없으니까 가가지고 뭐 빨간 리스트 파리 마담하고 농담 까먹고 커피 사주고 그런 거잖아. 자, 이제는 자장면을 먹어. 자장면을 먹을 때는 커피 맛이 나 안 나? 자장면 먹을 때 커피 맛 나면은 그 자장면에 커피 쏟았다는 얘기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짜장면 먹을 때는 커피 맛이 날 수가 없어. 자, 설탕은 커피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보완제 관계. 보완제죠, 보완제. 보완제지만 이 짜장면하고 커피는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가 없지.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야. 무슨 말이냐? 자, 용도 지역이란 걸 지정해서 행위제한 했는데 부족하면 용도 지구를 또 지정해서 행위제한 해.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 커피만 마셔요? 설탕만 먹어? 둘 다 먹어야지. 이 말은 용도 지역에서 하는 행위제한과 용도 지구에서 하는 행위제한을 두 개를 다 받는다는 거야. 응? 우리 동네가 중심상업지역이고 거기에 무슨 지구가 지정됐으면 그 지역에서 하는 행위제한도 적용해야 되고 지구에서 하는 행위제한도 다 적용해야 돼. 그런데 용도구역이 지정됐죠.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 지구가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안 보여란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가 부산시다. 여기가 내 방이다. 밑에 뭘 깔아? 장판지. 장판지는 다 깔아요? 1번만 깔아? 다 깔지. 여기 구멍이 났어.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이 구멍을 메꾸죠? 메꾸는 게 뭐야? 용도, 지구. 장판지 구멍을 메꾸는 게 용도, 지구예요. 장판지 구멍을 왜 메꿔? 장판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메꾸는 거죠.
장판지가 제대로 된 기능. 그러면 용도 지구는 뭐라고 하느냐? 용도 지역에서 하는 행위 제한 있죠? 이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화를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를 위해서? 커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커피 만들려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고 그래요? 청진시킨다고 그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구는 지역의 기능 경기의 목적이야. 설탕은 커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근데 구역은 짜장면은 커피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전혀 관계없잖아.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두 개가 다 보이지.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놔? 장롱. 장롱을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자, 장롱을 갖다 놓으면 밑에 장판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지역 지구는 안 보여. 내 땅이 중립상업지역이야. 무슨 지구가 있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버렸어. 그러면 내 밑에 땅이 아무리 중립상업지역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 동네는 개발제한구역 하는 거야. 뭐 말 이해하죠? 그러면 지역의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어디에 행위를 제한받는다? 구역에 제한받는다니까. 장롱에 제한받는다니까. 이 자리는 아무리 밑에 좋은 장판지 깔아놔도 이거는 장롱 자리야 그냥.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어디에 행위 제한받아? 구역. 자, 용도 지역 지구를 덮어버렸죠? 덮어버린 게 나중에 하나 더 나와.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하나 더 나와. 아시겠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도 지역 지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지역 지구가 안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자, 용도 구역도 모든 토지에 필요해요? 국지적으로 지정해? 국지적으로 필요할 때만 다왕이 갈 때마다 짜장면 먹는 거 아니잖아.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건 똑같아요. 뭐 중복관계는 규정을 안 두고 있으니까 용도, 지역만 서로 상호간에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자,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합니다. 지구는 어디 위에 지정해? 지역 위에 이렇게 보시면 지역 위에. 근데 지구는 구역은 지역 지구가 이미 지정됐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건 똑같아. 근데 뭐를? 지역 및 지구,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 완화한다. 요 관계만 잘 하시면 돼. 자, 지구는 뭐의 제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구역은 그런데 얘는 목적이 뭐였어요? 지역 기능 연결이죠. 근데 얘는 지역과 관계 있다 없다? 전혀 다른 목적. 전혀 용도 지역과 전혀 별개다 이 말이죠. 전혀 별개의 목적으로 지정한다.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건 나중에 개도시수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목적 공부하시면 돼. 그럼 개도시수는 용도 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목적이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지역 지구구역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요 얘기는 이제는 2020년에는 안 합니다. 오늘로 끝이야. 자, 요거는 우리 용어의 정의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로 가보세요. 자, 우리 교재 용어 16페이지를 펴봅니다. 16페이지. 거기 보면 8, 9, 10 용도지역 지구구역 있죠? 그 세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합니다. 용도지역 봅니다. 토지 이용부터 가려보세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등을 제한, 거기까지 묶어주세요. 그게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뭐를 제한한다고?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죠. 그리고 건축물에 관해서 뭐를? 용도 밑줄, 건폐율 밑줄, 용적률 밑줄, 뭐 높이도 하지만 그 세 가지 정도 밑줄 한번 주세요.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한다. 이걸 뭐 행위 제한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는 거지.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외우는 거다. 그냥 읽어보면 된다. 읽어보면 돼. 그냥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지. 공공복리 목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중복되면 돼야한데 그걸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세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무슨 절차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다 관리계획 절차입니다. 용도 지구로 갑니다. 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거기까지는 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밑줄 그읍시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거기는 용도 지역의 지역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무슨 뜻이에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합니다.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얘는 뭐예요? 용도 지역의 기능 정진이지요. 밑줄을 그어주세요. 용도 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다. 설탕은 커피 맛내는 게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죠. 용도 구역법입니다.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별,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부터 밑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라. 거기는 지역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용도 구역은 뭐의 제한을 강화한다? 지역 및 지구.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런데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기능 정진이 아니죠. 지역은 전혀 관계없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 시가지의 무질선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용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이런 말 적어놨잖아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읽으신 그 목적은 뒤에 나오는 용도 구역의 목적들인데 용도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하고.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무슨 절차? 관리계획.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를 살펴봤고 얘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용도 지역에서는 뭘 하고 용도 지구에서는 뭘 하고 아시겠죠? 이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